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실무책자 강의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를 이해입니다. 목차는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현행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의 문제점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일까요?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은 이와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사용자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인사팀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 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취급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비열 환경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걸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단체교섭 거부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배개입, 경비원조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물론 노동자에게 불리한 업무나 장소로 전직이나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고나 전보 발령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다른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거나 노동자의 기책 사유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설립된 후에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제 신청은 피해 당사자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할 지방노동행위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구제명령은 주로 원상회복명령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또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수단으로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노위가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 진정, 고소, 고발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 의한 구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한 노동자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형의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을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을 조직하려고 하는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된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취급하는 등 조합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적 불이익 대우는 해고, 퇴직의 강요, 전근, 배치 전환, 출근 정지, 휴직 명령, 대기 명령, 복직 거부 등을 말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의 대우는 차별적 승급, 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수입 감소 조치 등을 말합니다. 정신적 불이익의 대우란 취업 거부, 정직, 심할서, 요구, 견책, 복리후생시설의 차별 대우 등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대우란 노동조합 활동 방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 기반 박탈, 승진 등을 말합니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 고용계약은 취업 전일 상태에는 단결 활동에 봉쇄하는 성격이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문상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이나 탈퇴할 것의 두 가지의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용조합원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의 고용계약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불공정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로 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인 유니온샵의 체결을 예로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 혹은 탈퇴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배개입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간부 등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얻는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 명령을 통한 구제제도와 형사처벌 등을 두 가지로 경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통한 구제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현행 부당 노동행위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감사합니다.